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아까 외전에서 모셨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권 얘기 뜨거운 주제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이준석 대표 얘기는 아까 연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뭐랄까요? 그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중진들, 여러 의원님들이 좀 너무 약간 구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예. 이준석 대표 예. 모셔서 그러시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예. 또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리더십도 있고. 밖에서 보면 뭐 구박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구박당할 분도 아니고 예. 또 잘 진행해 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내대표 권한하고 대표 권한을 어떤 그렇게 딱 나눠두시고 그 대표 권한은 아니라고 딱 어떤 이렇게 그 반경을 딱딱 결정 지으시면 대표로서 입지가 좀 약간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 이거는 대표께서 예.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예. 우리 당의 정당 민주화를 그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와서 예. 얻은 그 결론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대표 예. 리스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절차적인 그 정당성을 유지하고 예. 또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원내수석 할 때 그때 우리 당의 대표가 김무성 대표,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완구 대표였거든요. 예. 제가 원내수석부 대표고, 그럼 통상적으로 여야 간에 협상을 하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여당이고 우리는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여러 가지 후속 조치 때문에 협상을 할 게 굉장히 많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여야 협상을 해서 이제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문을 작성하잖아요. 그때는 원내대표들이 와서 전부 사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합의문을 작성해서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예.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제가 김무성 대표한테 예. 전화를 해서 대표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곧 예. 기자회견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때도 있고, 예. 바쁘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릴 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모르고 있을 때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우리 당은 그렇게 운영을 실제 해왔어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당에서 반응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요. 그 월권이다, 뭐 독재다 이러고 끝나자마자 합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냥 우르르 그거는 조금 사실 저는 그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예, 우르르 한꺼번에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 그 언론 보도를 보셨죠? 보니까 예. 어쨌든 그러면 저는 뭐 약간 외부에서 뭐 당내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내에서 안 그렇다 그러시니까요. 외부에서 보기엔 야, 되게 구박하는데 그 좀 약간 대표가 젊다고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모양새입니다. 모양새는. 아니 그래서 저도 예. 그 우리가 그만큼 그동안에 집단 지도 체제를 택해오면서 심지어 당 대표가 모든 권한을 예.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 왜 그때 김무성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공천에 관한 권한조차 당 대표가 행사할 수 없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도저히 안 되니 난 도장을 못 찍겠다. 예.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자기 권한을 착각한 건가요? 보시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런 내용이.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명확한, 그분도 어떤 당내에서 활동한 게 한 10년이고 최고위원회도 가보고 했으면 그 당의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게 그, 이제 그게 우리 당이 아니고 예. 대부분 활동을 이제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이래서 그렇게 보십니까? 작은 정당에서 예. 그 최고위원은 어디서 하셨죠? 바른미래당, 그랬나요? 새보수당, 그리고 예. 손학규 대표하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당은 사실 뭐 1인 회사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거기 익숙해서 지금 여기 와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그런 것보다 예. 사실 당 대표가 예를 예. 들어 내가 오늘 송영길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예. 현안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예.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갔다면
뭐 그것을 꼭 당대표가 이 권한이 아예 없다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예, 근데 그거 없이 갔다. 없이 예. 가서 지금까지 원내대표가 견지해 오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전혀 모르면서 덜커덕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비난이죠.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조금 당 대표에 대해서 여유를 줬으면 하는 글쎄요. 마음은 있어요. 너무 다그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안에 그래서요. 좀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그냥 가다가는 자칫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저 있죠.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의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불안하다. 제어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 젊은 당대표 좀 이렇게 우리에 가둬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동안에 예. 예를 들어 이거는 그 최고회의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예. 결정하고 나서 발표해야 되는데 언론에 나가서 먼저 이래 막 그 발표하고 나면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우려가 된 상황이었는데 예. 한번 이야기해도 전혀 그게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 생각이 예를 들면 우리 당이 뭐 단일 지도 체제라서 대표가 90% 권한이 있고 최고위원들은 10% 권한이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뭐 세게 이야기해야 뭐 예. 자기 주장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최고위원들은 뭐 아무거나 놓고 떠들 권한밖에 없어요 이런 걸로 들리게 이제 생각을 예. 갖고 있으니 사실 저도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그게 계속 진행된 거죠. 그게 좀 쌓인 게 있으신 거네요. 김 아니 의원님도. 저는 전혀 쌓인 게 없어요. 정말 김 의원님이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예. 그 뭐 왜냐 제가 쌓인 게 있냐고 여쭤본 이유는요. 김 의원님이 가장 먼저 어떤 포문을 열기 시작하셨고. 그건 포문이 아니고 첫날이잖아요. 예, 첫날이니까 이 최고위가 이렇게 앞으로 예.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 후로도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당 대표. 그 후에는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비공개 회의에서 한번 예. 다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굉장히 현명하고 리더십이 있으면서 행동이 조금 빨라요. 예. 행동이.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 자신이 90% 권한이 있고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표가 90% 권한이 있고 나머지 10%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들한테 10%인데 뭐 거기 한 6명 되면 2%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럼 2%들한테 아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동의를 구해서 같이 가는 과정이 정치거든요. 예. 근데 이건 내 권한인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경향이 있다기보다 그런 생각이 예.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 그걸 유사시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근데 김 의원님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데 그 당내에서 가진 우려를 굉장히 공유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찍부터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이야기한 것도 처음에 당장에 우리 당이 과거에 예. 제왕적 그 대표로서 당이 궁지에 몰리고 집권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단 지도 체제를 택하고 최고위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예. 거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협의해야 될 사안을 미리 발표해서 먼저 결정해버리고 최고위원들을 둘러리 세우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첫 번째 최고위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예.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딴 분들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예. 잘 되겠죠, 뭐 이제.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원래 제일 뜨거운 게 외전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 한 잔 지나갔는데. 마시고 일단. 뭐 말씀드리려고 그러지 아시죠? 그 역선택 논란은 굉장히 좀 짓궂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죠? 근데 이제 뭐 예. 짓궂은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순수하게 이야기해야죠. 어떤 의미에서 순수한 겁니까? 아니 이제 사실 그 국민선거인단을 모집을 하면서 예. 200만 명을 모집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 당 지지자도 한 20만 명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다가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보내는지요. 뭐 5만 그 우리 당 의원들도 거의 다 받았어요. 예. 저는 뭐
그 대선 후보자들도 다 보내오고 예. 이재명 후보자만 제 번호 모르는가 봐요. 안 보냈어요. 예. 그리고 뭐 또 당협의 관계자들 네. 또는 뭐 전혀 관계 없는 일반 교수님도 보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우리 당은 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예. 되는가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괜찮으면 우리 당도 할 수 있겠다 예. 싶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 쉽게 예. 예를 들어 보통 우리 그 밴드 같은데 회원 모집할 때도 저가 관련된 밴드에도 들어가면 김재원을 도와주기 위한 모임입니다. 무슨 김재원을 설명이 있다 이 지지하십니까? 말씀이신가요? 예, 김재원을 예. 지지하십니까? 예. 예, 하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예컨대 어떤 1차로 거르는 장치가 최소한은 갖춰져 있다 이 말씀이시죠? 최소한 예를 예. 들어 이게 저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국민 선거인단인데 뭐 민주당을 도와주십니까? 예. 또는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예. 그러면 체크를 하면 제가 그러면 안 들어갔겠죠. 양심에 찔려서. 예컨대 그냥 예. 대환영.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한 번 두 번 남았는데 제가 짓궂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그다음에요. 그 다음이죠. 예. 이틀 3일 후에 예. 이틀 3일 후에 예. 사실은 이제 뭐 이 사소한 또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올라서 이것이 조금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예컨대 투표를 하실 생각이셨죠, 진짜로? 예, 지금도 할 예. 생각이에요. 누구 찍으실 생각이신가요? 이거 뭐 남의 당까지 여쭤봐요. 이제는 좀 마음을 조금 제가 그 조심하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굴 찍으실 생각이신가요? 뭐 비밀로 하실 건가요? 아니 예.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추미애 후보 지금은 추미애 후보 를 예. 지지하는데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재명 후보라면 예. 그게 또 언론에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올려서 김재원 최고위원 일단 환영합니다. 예. 그러나 들어왔으면 말이야 내가 최강자인데 내가 겁나냐? 예. 당신은 사실 겁나니까 이쪽에 지원해서 나를 겁나서 이러는 거지. 예. 내가 훨씬 센 주먹이니까 내가 센 주먹이 나갈 테니까 예. 나를 지원해라. 예. 그러면 내가 나가서 멋진 플레이 한번 해주겠다. 만약에 그래 했다면 제가 얼마나 제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예. 이분 욕은 잘하지만 마음은 넓다. 예를 들어 그런데 그러면서 그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왜 짓궂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김 의원님이 누구 지지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셨잖아요. 맨 처음에. 예. 그죠? 예. 추미애 후보를 김 의원님이 진짜로 지지하셔가지고 지지한다 그러셨으면 뭐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런데 있어요. 어떤 상대 경쟁당으로서의 전략적 선택으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쪽에선 무슨 역선택 가르치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는 예. 게요. 그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추미애 후보 지지하는 이유가 그쪽이 약하니까 내가 세니까 그쪽 약한 후보 도와서 예. 내한테 불이익 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예.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당 대변인은 당의 그 의사를 대변하는 예. 분이잖아요. 나와서 약체 후보를 지원해서 강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역선택의 아니 근데 해책한다 남의 당의 이러면 해석 말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저 당은 김 의원님이 추미애 의원을 지원하신 이유는 추미애 후보가 좋아서 지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하는 이유까지 썼어요. 예. 여성 대통령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아니, 선거는 마음에 있는 그 추미애 후보 지지하시는 목표는 뻔한데. 선거운동이라는 것이요.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이라 하면 예.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 두 개 다 선거운동이라고. 물론이죠. 선거 운동은 그렇지만 투표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셔야죠. 투표를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뭐냐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이게 선거 어떤 예비 선거 경선 제도 자체가 왜곡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건 맞죠, 그거는. 예. 뭐 제가 하늘의 맹세코 예.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닌데 예. 결과적으로 보니 저분들이 엉터리 같은 제도를 지금 도입했다라는 것을 근데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 그리고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이. 제가 있죠. 가르쳐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커 역할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화이트 해커. 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나는 컴퓨터 능력 시험을 안 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제가 짚고 말씀드린 건 그거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 지지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게 사람들이 어떤 그 오해는 안 하는데 누굴 아니, 지지하신다는 말씀을 김 의원님이 하실 때는 그 의도가 뻔한 거고, 그러면 의도란 건 뭐냐면 약체 후보를 김 의원님 입장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약체라는 것이 아니고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약체 후보를 지지하시는 건 뻔한 의도가 보이고, 그렇다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역선택을 유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에는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비판을 하는 분이 당 관계자라면 예. 추미애 후보를 무시한 발언이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의 예. 그 발언이라면 예. 지극히 정상적인 자신의 선거운동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가 근데 그 경선 체제, 남해당 경선 체제를 약간 어떤 교란을 시킨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맹세코 그런 의사는 없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예. 그분들이 빨리 돌이켜보고 제도를 예. 이런 엉터리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죠. 제가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 하늘의 맹세코,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짓궂으신 건 저도 기억하니까요. 뭐냐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실 때 왜 지지했는지 아니까. 선거란 거는 이렇게 재밌고 좀 뭐 그 그렇게 의도가 저도 뭐 악의가 있으셨다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예. 욕하거나 뭐 한 것도 아니고 예. 또 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저 싶은 때문에 건, 추미애 후보는 엄청나게 표를 얻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역선택은 그쪽 그 어떤 의도만 가진다면 국민의힘 쪽에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뭐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한 줄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 그런 거야 뭐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걸 피하기는 뭐 식은죽 먹긴 것 같고요. 그건 다 그러니까. 어떤 경선 제도가 좀 왜곡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 그걸 감수하고 시작한 거예요. 예. 역선택 가능성을 감수하고, 다만 그것이 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크지 않다, 예. 이런 그런가요? 그런 판단으로 예. 들어온 거지. 역선택을 실제로 민주당에서 예. 이걸 시작할 때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예. 자신들이 전부 검토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그게 이제 조용히 가면 가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슈가 돼 버리면, 제가 그냥 제가 언론인으로서 볼 때 이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와서 역선택하겠어? 이런 어떤 뭐 그게 현실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이슈가 돼 버려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이제 대선 국면이 뜨거워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교란이? 그러니까 제도에? 예. 그러니까 제가 화이트해커죠. 근데 제가 보면 국민의힘도 그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김 의원님 말씀 국민의힘 제도도 약간 아니요. 수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묻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방면의 전문가예요. 예. 근데 우리는 좀 이제 전략 많이 짜셨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당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 경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서 여론조사를 하면 사실은 전화 받을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인구가 예를 들어 20만이다. 근데 그 안에서 전화를 받아서 응답할 사람들이 예. 이 모집단 자체가 대부분 바빠서 전화 안 예. 받고. 그렇겠죠. 근데 예. 오늘 여론조사합니다 하고 온통 전 주민들에게 막 네. 문자 메시지 가서 오늘 국민의힘, 옛날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 오늘 여론조사 네. 경선을 하는구나 전 주민이 다 알아요. 예. 다 아는데 전화를 또 받아주세요. 서울 몇 번 뭐 7, 8에 얼마로 전화 옵니다. 또 좀 지나면요,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전화를 받지 않는데, 네. 그걸 전화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역선택하려는 분들이 역선택하려는 예. 분들과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자들. 예. 그래서 이게 이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당의 어떤 국민 참여 경선 자체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제 대선 국면이 가면요. 예. 대선 국면에서는 전국에 전화를 걸기 때문에 예. 좀 그 이 역선택의 어떤 대상이 그 왜곡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 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거죠. 모집단이 적으면 이건 100% 들어와요. 예.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예. 처음에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물어보고 저는 그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역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온 분들이 그 한 문장에 걸리진 않죠.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지지 정당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평소에 그 여론조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 여론조사가 지지 정당을 묻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한다면 조금 피해갈 수는 있는데 여론조사 경선을 할 때도 지지 정당을 물으면요.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컨대 지금 오늘 국민의힘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됩니다. 문자를 다 뿌리고 오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역선택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피해 나가겠죠. 예. 근데 의도를 갖고 역선택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온 길에 역선택의 우연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지지 정당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비율도 50%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험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조금 걸러낼 수 있다는 거고 네. 그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이야기는 예.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아예 그 국민 선거인단으로 모집을 하면 더더욱이 예. 역선택을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더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부작용 내지 왜곡 가능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뭐 그냥 넘어가면 이제 제가 보여준 거죠. 예.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님 그 결과적으로 예. 보여줬다 이 말이죠. 예. 하늘의 맹세에 처먹하는 건 아니에요. 당에 가서도 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의 당 얘기만 아닌데 아무리 봐도. 예. 우리 당은 이제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됐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겠죠. 자, 장기 전망 하나 좀 여쭤보고 지금 시간이 꽤 됐네요 벌써. 장기 전망 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밖에 있기로 거의 결심을 한 분위기가 자꾸 보도가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 11월까지 그러니까 늦게까지 상당히 늦게 그러니까 경선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 전망엔 동의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지 같아요. 않다고 보세요?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계속 뭐 사람들 만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당이 그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각종 이벤트가 있잖아요. 예. 이걸 통해서 뭐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주목도를 끌기 때문에 예. 거기서 빠져나갔을 때 과연 현재의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맞고 실제로 본인도 입당하리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생각이 지금은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전망을 하시는 거랑요. 본인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볼 때 바깥에서 좀 돌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추정하세요? 해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당연히 예. 지금 당장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내지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어요. 예. 그리고 상당 기간 바깥에서 예. 많은 사람들 상당 기간을 제가 해석을 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 상당 기간에 경선 버스 출발한 이유가 포함됩니까? 아니면 상당 기간이 그 이전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예. 우리 당의 경선에는 참여할 거라고 확신을 그러세요? 갖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 정도에서 벗어나면 예. 굉장히 좀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딱 하신 그 말씀은 옛날 안철수 오세훈 케이스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같아서 제가 그리고 좀, 그때 예. 당시보다 우리 당이 훨씬 더 세졌어요. 세졌다. 예, 흡인력이 세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당에 예. 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 여쭤보고 정말 오늘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지지율에서요. 한 예를 들어서 조금씩 지금 정체 내지 빠지고 있는 게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한 10%가 더 빠진다. 만약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최재형이라는 본인은 대체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 야당 보수층의 지지 세력이 윤 후보로서는 정권 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제가 이제 전제가 몇 개 있는데요. 그런 상태라면 급속히 빠져서 완주를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이 예. 보수, 진보, 중도 뭐 이런 식으로 예. 가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제 그 구분이 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놓고 예. 문재인 정권 정권 교체파와 교체파와 뭐 계속 가야 된다는 예. 거. 그리고 무관심층. 예. 아니 뭐 누가 되든 뭐 우리 시체말로 누가 해먹든 똑같잖아. 뭐 예. 그놈이야. 예를 들어 예. 이렇게 말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투표를 잘 안 하게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무관심층일 수가 예. 있어요. 그거 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서 날 도와달라고 해봤자 예. 그분들은 대체로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잘 안 해요. 예. 그러면 어차피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분, 예.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한테 들어가야 되고 그 본산이 우리 당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총장도 다녀보면 사실은 소위 진보 성향이면서 정권 교체를 강력히 예. 원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진중권 뭐 예. 서민 이런 분들 예. 있잖아요. 김경률 이런 예. 분들. 그런 분들이 성향이 바뀌진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예. 윤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그런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할 거예요. 또는 뭐 여론조사를 하면 호남에서 20%나 얻고 있는데 예. 이분들과 이 일정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예. 갖고 나서 와야 같이 끌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예. 거죠. 그래서 또 우리 당 자체가 우리 당의 이념 성향도 좀 약간 옅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이제 플랫폼 정당을 주창하다가 보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올해 밖에서 계속 뭐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또는 자기 어떤 대권 플랜을 만들고 이거보다도 정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예.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컷오프를 하고 나서 예. 약간의 흥미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뭐 바지 이야기하고 예. 대깨문 이야기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되니까 주목도를 받아서 예. 그렇게 가는 거라고 믿어지고요. 민주당도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예. 그런 필요성을 지금 대선 주자들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윤 총장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다 가다듬어지지 않을까. 더 지지율이 저는 올라가리라고 생각해요. 예. 입당해서 하면.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처음부터 입당식부터 하고 정치를 시작한다면 지지율도 확 올라가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 전망 한번 제가 가장 즐겨하는 게 그 패널 분들 모셔놓고 전망하게 하고 틀리나 맞나 지켜보는 건데. 그 이제 임상 실험이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혹자들은 어떤 말씀을 하는 하는 분들이 많으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뭐 어떤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냐. 물론 야권 지지자들보다는 여권 지지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검증은 지금 시작됐고 어떤 여러 가지 재판 결과나 나오다 보면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파에서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그럼 급격히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낙마 시점이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여권 지지자들 중에 많습니다. 예. 여당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근데 예.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사실 묻지마 정권 교체거든요. 지금은 예.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몰아주자 이런 성향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거가 아니고 그 다음 예. 이야기가 예. 그렇다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확 예. 떨어질 거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저는 예. 그렇게 확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은 다른 분들 그저 지명도를 쌓은 예. 분들하고 달리 문재인 정권과 계속 싸워가면서 예.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더 나가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100명 이상 있는 우리 당보다도 혼자서 더 효과적으로 예. 막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권 교체에 가장 강한 강자다. 예. 그런 인상을 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전망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 이쪽 여권 지지하는 분 혹은 다른 전략가들 판단은 그건 과거의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앞으로 윤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필드에 나왔는데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한 게 없고 더군다나 의혹은 자꾸 터져나오고 하면 무조건 정권 교체파가 맞는데요. 그 전제는 뭐냐면 정권 교체가 약간이라도 불안해지면 급히 빠질 수 있다는 역으로 그런 전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불안해질 상황이 저는 오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고.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또 대안이 별로 마땅치 않고. 그러면 최재원 이제 원장은 대안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김 의원님은? 그래서 이제 최재형 최재형 원장이 원장은, 예. 어느 정도 대안으로서 나타날 수 있을까는 현실적으로 하지. 네, 입증이 안 돼 있단 말씀. 안 돼 있죠. 예. 한번 1, 2주 지켜보면 그것도 윤곽이 되게 나오겠죠, 이제. 저는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 우리 당의 입당식을 하고 활동을 예.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야권 지지율 2위 정도로서 예. 둘이서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만약에 최재형 원장이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비틀거리면 그 표는 급속히 자기한테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합리적 추론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그렇겠죠. 거죠. 예. 예. 당연히. 그것도 현실성도 있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현실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공고하다고 예. 믿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한 몇 주 지켜보면 이제 다시 네.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